안녕하세요, 남성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양육 친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혼을 할 때 자녀, 미성년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성년인 자녀는 이제 뭐 양육권이나 친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성년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협의 이혼을 하건 소송으로 이혼을 하건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로 누구를 지정할 것인가 반드시 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혼을 함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양육권이나 친권에 대한 다툼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건 자녀를 서로 키운다라고 하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자녀를 누가 키울 거냐, 이 친권자로 누가 지정될 거냐를 놓고 되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정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과 이혼을 하고 싶은데 양육이나 친권에 대해서 서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난 이 사람과 너무 이혼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 사람이 뭐 양육은 너가 하는데 친권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혼하고 싶고 이혼 과정이 너무 힘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이혼을 빨리 하고 양육은 아이들은 내가 기존처럼 키울 테니까 친권자는 그럼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공동 친권자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양육은 엄마, 친권자는 엄마 아빠가 이혼한 이후에도 공동으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주목해야 될 게 뭐 응급 수술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가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이제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한데 공동 친권자로 돼 있으면 다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럼 결국 이렇게 되면 아이의 수술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피해 보는 건 결국 아이거든요. 또 있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커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핸드폰 필요하잖아요. 그럼 핸드폰 개설해 줘야 되는데 그때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이의 통장을 만들어 주려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해외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권을 만들려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뭐 어디서 거주하다가 뭐 직장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이를 다시 전출시키고 전입시키려면 또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모든 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아이가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때마다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양육하는 사람이 그때마다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나 이래서 이사 간다, 나 이래서 직장을 바꿔서 이사 가니까 이것 좀 동의해줘라, 아이 뭐 통장 개설해야 되니까 뭐 이것 좀 해줘라. 그러니까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협조가 잘 되면 서로 얘기하고 협조 받고 그래서 진행을 하면 되죠. 이혼한 부부들은 대부분의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했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번 걸러서 듣는 거죠. 그게 왜 필요한데? 나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싸움이 발생하고, 그럼 이런 싸움에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누구다? 결국 미성년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친권에 대해서는 이혼할 때 반드시 정해야 되고, 두 사람이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이 친권을 정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혼을 빨리 서두르기 위해서 이제 공동 친권을 했었는데, 이 문제가 실제로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친권자의 변경을 청구하는 별도의 소송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이혼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어렵고 그래서 빨리 이혼하고 싶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혹시라도 공동 친권을 원하거나 친권을 줄 수 없다라고 하면 차라리 친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게 애초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친권자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다툼이 발생하고 결국엔 이제 소송까지 비화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친권을 뺏긴다라고 하면 더 이상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닌 거 아닌가? 라는 오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호적에서 뭐 파이는 게 아니냐, 뭐 갑자기 얘 성이 뭐 김씨였는데 뭐 이씨로 엄마 성으로 바뀌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아니고, 친권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아이의 법률 행위를 대신할 사람을 지정해 주는 게 바로 친권자의 지정인 거거든요. 그래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계속해서 나의 아이인 거예요.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인 거고, 그래서 가족 관계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오해하셔서 친권을 뭐 억지스럽게 주장할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친권이 뭔지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권, 그 중에서도 이제 공동 친권을 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태 변호사였습니다.